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미국의 주택 시장입니다. 오늘 전해졌던 3월의 전국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13%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서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기에 앞서서 미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주시죠. 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은 뜨겁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 또는 중개 업체들이 부동산 시장이 미쳤다 또는 이제 광란의 시장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많은 지표들이 이런 상황을 이제 서포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매매가가 상승한 부분을 좀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부동산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에 부동산의 총 거래량은 약 한 580만 가구가 거래가 이루어졌었고요. 작년 7월 이후부터 계속 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거래량은 줄고 있긴 하지만 이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2020년과 비교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년 4월 기준으로 약 평균가가 28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서 1년이 지난 이후 지난달에는 약 34만 불, 약 20% 가량이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부동산 이 가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에 가장 최고의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매매 계약 완료일이라고 불리는 Days on Market이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주택이 시장에 나와서 며칠 만에 최종적으로 매매가 완료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동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주택이 이 부동산에 나와서 판매되기까지 총 17일이 평균적으로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2020년 작년에는 한 평균 29일이었고 또 지난 10년을 보더할지라도 평균적으로 40일에서 약 100일 정도의 이렇게 사이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17일이라는 숫자는 집을 내놓으면 거의 바로 팔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수치이고요.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과열 양상이 참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진짜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렇게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배경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과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공급 부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시장에 인벤토리가 나와 있는 공급이 나와 있는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열 양상이 더 심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과열 양상이 보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재밌는 또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리미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매달마다 여러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 미국 주택 시장에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 실수요자들 또는 바이어들이 되겠죠. 여러 경쟁을 제치고 원하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내야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중개업체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평균 매물 가격의 약 10% 이상의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이런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런 과열 양상 때문에 보여주는 또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현금 매매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주택 시장의 대부분은 담보 대출을 통해서 이제 집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자율에 대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겠죠. 이 주택 담보 대출 자체가 뭐 DTI라든가 또는 DSR 같은 이 결정 기준이 또는 심사 기준이 가계 수입에 대한 심사 또는 신용 평가에 대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비교적 까다롭게 진행이 돼서 동시에 이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대출 자격이 미달되거나 또는 대출금이 부족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셀러들이 집을 파는 사람들이 현금 매매를 매우 선호하는 편인데요. 따라서 지금 요즘에 이런 경쟁 시장, 과열 시장에서 현금 매매가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늘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발표된 자료의 기준에 의거하면은 4월 전체 부동산 거래 중에 약 한 25% 가량이 현금 매매였다라고 이제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그널로 프리미엄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금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미국의 주택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이 코로나 이후에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이 참 이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논의하고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는 그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 또는 시정부들의 중요한 세원 중에 하나가 주택 시장의 주택의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가 되겠는데요. 공공기관들이 많은 경우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그런 주기로 공시가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많이 가격이 오른 주택 시장에 대한 이 가치가 재산세로 이렇게 적용되는 시간이 조만간 아마 1년, 2년 안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재산세 인상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마도 가계에 대한 실질 소득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는 궁극적으로는 잠재적으로 가계 구매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앞으로 가계 소비 또 미국 소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가 미국 경제의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주택시장의 과열이 실물 경기로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편 고용시장이 안정돼야 주택시장이 진정될 거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과 주택 시장 사실 얼핏 보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고용 시장과 주택 시장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과열된 주택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고용 시장의 안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고용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이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개인 파산 등의 이런 가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번 6월 초에 발표될 5월 실업률 또는 고용지표는 앞으로 2, 4분기 또는 3, 4분기 고용시장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고용시장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연방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이 이달부터 축소화되고 또 여러 주들이 심사를 강화하면서 또는 이제 지급을 중지하는 그런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 고용시장의 잦은 이동이 있을 것이다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이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는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이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에게는 아마 쉽지 않은 5, 6월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창출되는 이 고용시장과 또 과열되는 부동시장과의 상관관계는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미국의 주택시장 과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실물 경기로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꼭 필요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